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박진우입니다. 제가 오늘 Paper You Should Read에서 리뷰할 논문은 MBIT로 MBIT Neural Basis Expansion Analysis for Interpretable Time Series Forecasting 이름의 논문입니다. 그럼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의 간단한 오버뷰를 알아보도록 하고 이후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지나서 모델의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최종적으로 컨클루션을 말씀드리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 대하여 간단한 오버뷰를 드린 후에 자세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IT는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 모델이며 모델 내부적으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만 구성하는 MLP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해당 논문이 나오기 이전 시점에서 주로 사용되던 통계적 기반 예측 방법론들의 성능을 능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MLP 방식을 이용하기에 이제 단별량 시계열에 관하여만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MBIT는 인터프리터블 하다는 특징도 가지는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특성인 트렌드, 시즈널리티, 레지듀얼을 따로 분해하여 예측을 진행하고 해당 결과값을 결합하여 최종적인 예측값을 도출함으로써 각 특성들에 맞는 해석 가능한 딥러닝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모델 구조를 가짐으로써 피처 엔지니어링과 인풋 스케일링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임 시리즈 데이터란 일정한 시간 동안 수집된 순차적으로 정해진 데이터들의 집합입니다. 이에 데이터들은 시간에 관하여 순서가 매겨져 있으며 연속한 관측지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로 기온, 주가, 산업 설비의 데이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특성인 템포럴리티, 디멘셔널리티, non-stationary, 노이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템포럴리티가 의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계열 데이터들은 시간 순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들은 시간 순서대로 관찰된 값들의 집합으로 각 포인트들은 과거 값에 디펜던시하여 각 연속된 관측치 사이에는 서로 디펜던시나 템포럴 코릴레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수식적으로는 체이닝 룰을 사용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통하여 다음의 식과 같이 연속되는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멘셔널리티입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각 시점에서 포착된 데이터들은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어트리뷰트를 가집니다. 이때 이런 어트리뷰트의 수에 따라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디멘셔널리티가 결정됩니다. 디멘셔널리티 관점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트리뷰트가 하나인 경우에는 유니베레이트, 두 개 이상의 어트리뷰트를 가지는 경우에는 멀티베레이트라고 합니다. 이때 유니베리에이트한 경우에는 현재와 이전 상태만 고려하면 되지만 멀티베리에이트한 경우에는 각 타임 포인트들의 이제 디펜던시와 이제 베리어블 간의 코릴레이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다루기에 더 까다로운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non-stationary입니다. non-stationary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stationar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tationary란 시간이 지나도 데이터의 특성이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fx가 존재할 때 이제 타우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데이터의 시점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제 특성이 같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는 시너리티, 컨셉트 드리프트, 체인지 포인트 등과 같이 변동성을 가지는 특성들로 인하여 스테이셔너리가 보통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보통 넌 스테이셔너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이즈는 현실 세계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들로 발생하는 이제 불가피한 에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태스크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과거 및 현재 데이터로부터 미래 시점의 값들을 예측하고자 하는 forecasting, 주어진 특정 데이터가 어떠한 패턴이나 레이블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classification, 정상 데이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상치를 찾는 anomaly detection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forecasting을 이번 리뷰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과거 및 현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 또는 미래의 특정 시점 값을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목적은 과거에 저장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이제 수식으로 알아본다면 다음 y 해석 값처럼 포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풋으로는 다음과 같이 y, x, si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의 의미는 이제 아래에 적어둔 것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는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의 이전 부분까지 고려하여서 포캐스팅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 si가 들어가게 되는데 si는 스타틱 메타데이터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처럼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값이 아닌 고정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진행할 때 몇 시점까지 계산할지 이제 포캐스팅 호라이즌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원스텝 포캐스팅은 간단하게 현재 시점 t 이후에 한 시점만을 예측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은 현재 시점 t를 기준으로 타우 시점까지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타우 시점까지 어떻게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멀티 호라이즌은 두 가지 메소드로 나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로 예측한 값을 이제 리커시브하게 계속 다음 시점의 인풋으로 사용하면서 타우 스텝의 퓨처 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계산을 하는 도중에 한 시점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 이 에러가 지속적으로 다음 시점의 인풋으로 넘어가면서 에러가 누적되는 에러 어커뮬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다이렉트 메소드입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이제 타우 스텝의 퓨처 값을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룩백 윈도우 사이즈는 4로 하고 이제 포캐스팅 호라이즌의 크기는 5로 지정한 후에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t 시점을 기준으로 아웃풋인 y의 포캐스팅 호라이즌 만큼을 예측하는데 인풋으로는 t 시점의 이전에 룩백 윈도우 사이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이를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보면 t-4 시점에서 t 시점까지의 x와 y 값을 인풋으로 하여서 t 플러스 1 시점에서 t 플러스 5 시점까지의 y 값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엠비치 모델은 다음과 같이 유니베레이트에만 사용 가능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이며 이때 멀티 호라이즌 방식을 통하여 포캐스팅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엠비치의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엠비치 모델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 뉴럴 아키텍처입니다. 기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컴페티션에서 많은 모델들이 통계적인 예측 방법론과 머신러닝을 같이 사용하여서 성능을 내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엠비치에서는 오직 딥러닝 방법론만을 통하여 기존 모델들의 성능을 능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모델들의 성능을 능가함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이로써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 머신러닝 방법론도 이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Interpretable Deep Learning for Time 시리즈입니다. 엠비치에서는 기존 모델들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과 동시에 시즈널리티나 트렌드와 같은 특징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해석 가능한 이제 딥러닝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엠비치 모델의 인풋, 아웃풋 구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별량 데이터 예측 모델이므로 한 가지 변수로 이루어진 1에서 t 시점까지의 데이터가 전체적인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모델에는 모든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들이 그렇듯 룩백 윈도우의 크기만큼의 벡터가 인풋으로 모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룩백 윈도우를 완전히 자유롭게 설정하지는 않고 포캐스팅 호라이즌 값 h에 임의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n을 곱해주는 값인 n 곱하기 h만큼을 이제 룩백 윈도우 사이즈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n은 사용자가 지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2에서 7로 하여서 이 n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웃풋은 기존의 폴캐스팅 방법들과 같이 폴캐스팅 호라이즌 H만큼이 예측값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MB치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MB치 모델에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선행 조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일반적이지만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타임 시리즈 스페시픽한 피처 엔지니어링과 인풋 스케일링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MB치에서는 이러한 선행 조건을 바탕으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를 순수한 딥러닝만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전체적인 구조를 본다면 인풋으로 들어간 값은 여러 스택을 거쳐서 아웃풋을 내게 되는데 이때 하나의 스택은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고 각 블록들은 맨 왼쪽의 피규어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블록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들의 목표는 오른쪽의 피규어와 같이 MLP 레이어를 통하여 백캐스트, 폴캐스트에 대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록들의 수행 과정을 보면 인풋으로는 다음과 같이 폴캐스팅 호라이즌 값에 임의의 하이퍼 파라미터 n만큼을 곱해준 nh만큼의 룩백 윈도우가 들어가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렐루로 구성된 4개의 레이어를 통과하여 아웃풋으로 256차원의 벡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벡터는 각각 백캐스트와 폴캐스트 경로로 분리되고 분리된 벡터는 이제 각각 태스크에 맞게 다시 한번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합니다. 이때 폴캐스트는 해당 블록을 통해서 생성되는 예측값을 말하며 백캐스트는 해당 블록에서 생성된 회귀 관측값을 말합니다. 다음은 스택입니다. 스택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파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각 블록으로부터 생성된 폴캐스트는 이제 모두 더해짐으로써 스택의 전체적인 아웃풋인 스택 폴캐스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스택 폴캐스트는 이제 이후에 전체 스택들의 아웃풋으로 이제 모두 더해짐으로써 최종 아웃풋 값이 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백캐스트는 이전 블록에서 생성된 백캐스트는 전체 인풋에서 빼줌으로써 이후 블록의 인풋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는 즉 이미 예측된 부분은 빼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인풋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레지듀얼 커넥션과 닮아 있어 이를 더블 레지듀얼 스태킹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라디언트의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진행하여 백프로파게이션을 더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다운스트림 블록들의 폴캐스팅을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폴캐스트들은 각 블록에서 먼저 스택 수준에서 더해져 최종적으로 모든 스택에서 부분적으로 출력되어서 하이라키컬한 분해를 제공하여 MB치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 이제 해석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스택으로 구성됩니다. 스택들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각 스택에서 생성된 백캐스트를 기존 인풋들과 뺀 값이 다음 스택 인풋으로 들어가며 모든 스택에서 생성된 폴캐스트 아웃풋을 더한 값이 폴캐스팅 호라이즌 H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MB치 모델에서의 인터프리터블에 관한 부분입니다. MB치에서는 백캐스트와 퍼캐스트 과정을 진행할 때 인터프리터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트렌드와 시즈널리티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스택과 블록을 구성합니다. 이는 제너럴 블록에서의 마지막 프로젝션 과정인 다음의 식과 비슷하지만 해당 식에서 코에피션트와 베이시스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이시스들은 고정한 후에 코이피션트들만 이제 학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트렌드 스택과 그 안에 속해 있는 트렌드 블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트렌드의 특징은 모노토닉한 펑션이라는 것으로 천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를 가지는 함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폴리노미얼 베이시스 익스펜션의 코이피션트를 학습하여 그에 맞는 트렌드를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이시스인 t는 고정하고 이제 세타를 학습함으로써 맞는 트렌드를 학습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트렌드 블록을 통하여 생성된 포얼캐스트 아웃풋들은 트렌드를 띠는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시즈널리티의 성질은 규칙적이고 주기적이며 반복적인 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표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함수인 프리의 급수를 통하여 이를 구하게 되는데 프리의 급수를 이제 베이시스 익스텐션을 통하여 전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루어지는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코이피션트인 a와 b를 런어블하게 하고 코사인과 사인은 고정하여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아웃풋은 시간에 따라 주기성을 띠는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트렌드와 시즈널 블럭에서 아웃풋을 내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MLP 블럭을 통하여 리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여 각 트렌드 또는 시즈널리티 블럭에 따라서 러너블 코에피션트 값을 예측해주고 이후 이 코에피션트를 바탕으로 하여서 베이시스와 연산해주고 백캐스트와 포캐스트를 이제 아웃풋으로 도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는 트렌드 스택 이후에 이제 시즈널리티 스택을 쌓으면서 이런 순서로 이제 스택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당 모델에 대한 익스페리먼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매트릭들은 다음과 같이 SMAP, BAPE, MASE, OW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y-hat은 프레딕션 값이며 m은 이제 인풋 데이터의 주기성을 의미합니다. 즉, 월 단위 데이터라면 이제 12, 분기 단위 데이터라면 4를 넣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다음과 같이 M4, M3, 투얼리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적어둔 것과 같습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M4, M3, 투얼리즘 데이터셋에 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머신러닝 모델들과 통계적 기반 모델들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여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DL, TS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전 M4 컴페티션에서 우승한 RS-RNN 모델로 Neural Residual Attention Dilated LSTM의 홀트 윈터스 스태티스티컬 모델을 섞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 결과를 보았을 때 다양한 평가 매트릭을 통하여 도출한 결과가 엠비치 모델이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여 더 좋았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엠비치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엠비치 G는 제네릭 블록 베이직 블록만을 사용하여 구성한 엠비치 모델이고 엠비치 I는 시즈널 스택과 트렌드 스택으로 구성하여 해석 가능하게 만든 엠비치 모델, 엠비치 I 플러스 G는 엠비치 G와 엠비치 I를 이제 앙상블해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인터프리터블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 제너럴 블록으로 구성된 모델인 스택 1G와 스택 2G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트렌드나 시즈널리티가 동시에 존재하여서 해석할 수 없는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아웃풋의 크기가 스택 2보다는 스택 1에서 더 큰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스택 1 단계에서의 백캐스트 아웃풋을 빼준 인풋을 스택 2에 넣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프리터블한 모델들의 경우에는 오른쪽의 박스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빨간색의 트렌드의 아웃풋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노톤하게 증감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노란색 박스의 이제 시즈널리티 아웃풋에서는 규칙적이고 주기적이며 반복적인 변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이제 맨 왼쪽의 컴바인 모델에서
파란색 그래프인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하였을 때도 이제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이제 트렌드와 시즈널리티 관점에서 모델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T의 전체적인 구성은 여러 개의 스택으로 구성되는데 각 스택에는 여러 개의 블록이 존재합니다. 이때 인풋이 들어온다면 각 블록에서는 4개의 레이어를 거쳐서 백캐스트와 퍼캐스트 아웃풋을 도출합니다. 이때 백캐스트는 이후 블록의 인풋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포캐스트는 전체 모델의 아웃풋을 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스택에서는 각 블록에서 나온 아웃풋을 다음 스택의 인풋으로 쓰거나 전체적인 포캐스트 결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블 레지듀얼 스태킹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스택과 블록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MBT는 이러한 방식들을 통하여 기존 통계적 방법론 기반의 시계열 예측 모델들의 성능을 모두 능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